자, 그럼 이제 요런 개념들을 몇 가지 문제에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20.9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 두 개의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얘가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그 여부를 결정해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산화 환원 반응의 표준 전지 전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얘가 양수라면 무슨 뜻입니까?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얘가 음수면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0이라면은 걔는 표준 상태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 표준 상태에서의 자발성은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바로 델타 G0랑 관련 있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은 델타 G0는 음수,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은 양수, 그리고 평형에 이미 도달해 있다면은 얘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번 먼저 보죠. A의 산화 환원 반응이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구리는 전자를 잃었어요. 구리는 산화됐고요. H+는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됐습니다. 바로 환원된 거죠. 얘를 가지고선 볼타 전지를 만들면은 구리 전극이 산화 양극, 이 H+가 전자를 받는 전극이 환원 음극입니다. 근데 요게 뭔가요? H+를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가 된다. 표준 상태에서. 바로 표준 수소 전극이죠. SH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환원 음극은 표준 수소 전극이고요. 산화 양극은 구리 전극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표준 환원 전위는 우리가 뒤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표준 수소 전극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는 0V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상황을 표준 환원 전위 수직선에다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표준 수소 전극은 0V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구리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가 0.34V예요. 이쯤에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전극으로 이루어진 볼타 전지.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자는 이쪽 전극에서 이쪽 전극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얘는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 양극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 음극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하고 반대죠. 얘가 환원 음극이고 얘가 산화 양극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당연히 얘가 맞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은 이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역반응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됐어요? 구리이온은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 음극으로 작용하는 거 맞고요. 수소기체는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 양극으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0.34V의 표준 전지 전위를 가지고선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요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전에도 표준 전지 전위는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를 뺀 값이었죠. 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는 환원 음극이 0V니까 0V고요. 산화 양극이 플러스 0.34V니까 0.34V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표준 기전력이 마이너스 0.34V가 나오죠. 예,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E0가 음수라면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 산화 환원 반응의 델타 G0 값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화 환원 반응이 있는데요. 염소 기체는 전자를 얻어서 Cl-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환원이 된 거고요. I-는 전자를 잃어서 I2가 됐습니다.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된 거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는 우리가 표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준 환원 전위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죠. 자, 1.36V니까 이쯤에다 표시를 하고요. 0.54V는 더 왼쪽에 있겠죠. 자, 이런 두 전극으로 이루어진 볼타 전지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자발적으로 흐르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전극에서 큰 전극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죠. 이만큼의 추진력을 가지고. 당연히 여기서는 전자를 잃은 거니까 산화 양극이고요. 여기는 전자를 얻는 거니까 환원 음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똑같죠? 0.54V가 산화 양극, 1.36V가 환원 음극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산화 환원 반응이 여기 쓰여진 대로 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방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표준 전지 전위는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 1.36V에서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 0.54V를 뺀 값이죠. 그럼 얘는 0.82V가 나옵니다. 양수죠. 이것 또한 무슨 뜻입니까? 표준 상태에서 그 산화환원 반응이 정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표준 전지 전위가 양수니까 정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표준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자, 강한 산 용액이 있어요. pH가 0이나 되는 이런 강한 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속 종류에 따라서 수소 기체를 발생하면서 녹는 금속도 있고 아니면 녹지 않는 금속도 있죠. 자, 이 용액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결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얘가 만약에 이 표준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녹는다면은 이 산화하는 반응이 정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E0도 양수고 델타 G0도 음수였겠죠. 근데 어때요? 이게 아니라 그 반대 부호였죠.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구리 이온이 있다면 오히려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는 구리 금속은 녹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구리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가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아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연 반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0.76V예요.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요. 여기 0V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0.76V가 있고 얘가 산화 양극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전자를 내놓고 산용액에 아연 금속이 녹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얘가 음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금속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있는데 양수인 금속은요. 진한 산에 잘 안 녹습니다. 음수인 금속은요. 진한 산에 수소기체를 발생하면서 잘 녹습니다. 표준 환원 전위가 크면 클수록 그 금속은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고요. 일반적으로 귀금속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금속일수록 반응성이 더 큰 그런 금속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가만히 보면요. 이 요오드에 있는 전자를 염소가 뺏어 먹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겠지만은 염소가 요오드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전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뺏어 먹는 반응이 정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Cl-랑 F2가 붙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전자가 Cl-에서 F2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전자를 뺏어 먹는 산화제로 작용을 했지만요. 이 경우에는 F2가 더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를 주는 환원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우리가 표준 환원 전위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요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예제 20.10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반응식에 대해서 델타 G0 값 그리고 평형상수 K를 계산해라 이겁니다. 자, 요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얘는 산화 환원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표에 나오는 표준 환원 전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 전지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델타 G0는 마이너스 NF2제로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델타 G0를 구할 수 있고요. 또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자연호그 K죠. 그걸 이용해서 역시 평형상수 K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얘네들의 정확한 값도 계산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얘가 양수일수록 얘는 더 큰 음수죠. 얘가 음수라는 것은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평형상수 K는 1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표준 전지 전위가 음수다. 그러면은 표준 상태에서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평형상수 K는 1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지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A번 반응을 보면요. 뭐가 산화되고 뭐가 환원된 건가요? 가만히 보면은 Ag 금속이 전자를 잃어가지고 Ag 플러스가 됐죠. 여기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요. 뭐가 환원됐나요? 산소가 환원됐죠. 산소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물이 됐습니다. 산소의 산화수가 여기서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죠. 산소가 전자를 뺏어 먹었다는 뜻이고 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요 산화 환원 반응을 가지고선 볼타 전지를 만들었을 때 그 표준 전지 전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요거는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 1.23V입니다. 거기서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 전위 0.8V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이 0.43V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준 상태에서 표준 전지 전위가 양수라는 것은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자세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델타 G0는 음수, 그 다음에 평상수 K는 1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구체적인 계산은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델타 G0는 마이너스 NF20였죠. 근데 N이 뭡니까 여기서? 전자 몇 개가 움직였어요? 가만히 보면은 은 4개가 은이온 4개로 됐죠. 전자 4개가 간 겁니다. 은에서 산소로 간 거죠. N은 4입니다. 그리고 F는 96,500 쿨롱 퍼 몰이었고요. E0는 얼마예요? 0.43V가 되는 거죠. 자, 다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70 kJ per 몰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큰 음수죠?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굉장히 큰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평형상수 K도 계산할 수가 있죠.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자연로그 K니까 정리를 하면요. 자연로그 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0예요. 자, 그대로 식을 계산하면요. 자연로그 K는 69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2의 69승이 평형상수 K라는 거죠. 2라는 것은 수학에서 나오는 무리수죠. 자, 요걸 또 계산하면요. 최종적으로 평형상수 K는 9 곱하기 10의 29승이나 나와요. 자, 표준 전지 전위는 0.43V, 델타 G0는 마이너스 170kJ/mol, 평형상수 K는 9 곱하기 10의 29승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대부분의 산화 환원 반응들은 굉장히 K값이 크다고 그랬죠. 이것도 보세요. 표준 전지 전위가 0.43V 밖에 안 되는데도 그 평형상수 K값이 10의 30승이나 돼요. 굉장히 큰 값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산화 환원 반응들은 거의 100% 정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B번도 똑같은 반응식이죠. 근데 뭐만 다른가요? 개수만 다릅니다. 여긴 개수가 4, 1, 4였는데 여기서는 2, 2분의 1, 2예요. 개수가 반이죠. 자, 개수가 반이면요. 표준 전지 전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 영향도 안 줍니다. 왜냐면요. 표준 전지 전위는 크기 성질이 아니라 세기 성질이에요. 개의 크기랑도 무관하고요. 반응식의 개수와도 무관합니다. 그런 걸 세기 성질이라고 하죠. 상식으로 다른 세기 성질에는 뭐가 있나요? 온도, 밀도, 압력 이런 것들이죠. 개의 크기가 2배가 된다고 해서 온도가 2배가 되나요? 밀도가 2배가 되고 압력이 2배가 되지 않죠? 개의 크기와 무관한 성질, 바로 세기 성질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폭포랑 비유를 할 때요. 이 표준 전지 전위에 해당되는 게 뭐였나요? 폭포에서. 바로 이 높이 차였죠. 예. 이 폭포의 높이 차라는 것은 떨어지는 물의 양과는 무관한 겁니다. 물의 양이 많든 물의 양이 적든 어쨌든 떨어지는 높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표준 전지 전위가 세기 성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뭐가 크기 성질인가요? 델타 G, 델타 H, 델타 S 이런 애들은 개의 크기가 2배가 되면요. 얘네들의 값도 2배가 됩니다. 또 반응식의 개수가 2배가 되면은 얘네들의 크기도 2배가 돼요.
자, 이제 정확하게 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역시 델타 G0는 마이너스 NF20인데요. 자, 마이너스 N이 뭔가요? 이제 여기서는? 그쵸. N이 더 이상 4가 아니라 2인 겁니다. 아까는 4였지만요. 반응식의 개수가 2가 되면은 이 반응식당 왔다 갔다 하는 전자의 개수도 반이 되는 거고요.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F도 똑같이 96,500 쿨롱 퍼 몰이고요. 표준 전지 전위도 아까랑 똑같이 0.43V입니다. 어때요? 아까는 얘가 4였으니까 B번 반응에 대한 델타 G0는 A번 반응에 대한 델타 G0의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번 반응의 델타 G0를 델타 G0A라고 하면은 B번 반응의 델타 G0는 델타 G0A의 반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평형상수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자연로그 K였죠. 얘가 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번 반응의 평형상수를 KA라고 하면요. B번 반응의 평형상수 K는 KA의 루트가 되는 거죠. 루트 KA입니다. 자, 어때요? 개수가 반이 되니까 델타 G0는 반이 되고 평상수 K는 루트가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형에서 공부했던 평상수 K, 화학 연력학에서 공부했던 델타 G, 전기화학에서 공부하는 기전력 E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얘네들의 정확한 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표준 상태일 때만 얘네들의 관계를 봤는데요.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니어도 분명히 어떤 관계를 가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표준 상태였어요. 표준 상태니까 Q가 1이었습니다. 근데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표준 상태가 아니어도 분명히 델타 G는 마이너스 NF2죠. 자, 근데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은 델타 G는 Q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었죠? 그럼 당연히 전지전이 2도 Q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평형에서 더 멀리 떨어질수록 델타 G의 값도 더 컸고 E의 값도 더 크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델타 G 값과 기전력 그리고 반응지수 Q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네른스트 식이 되는 거죠.